안녕하세요. 1학년 5반 학생 여러분. 오늘 도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화상으로 도덕 수업하면서 전 세계의 문화를 찾아서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체 학생이 33명인데 29명이 입력을 했네요. 그럼 4명이 안 했다는 거네요. 자, 안 한 사람은 찾아내서 오늘 중으로 벌점을 입력할까요? 아니면 안 한 사람 오늘 중으로 다 완료하겠습니까? 다 완료해야겠죠? 자, 그러면 친구들이 찾은 문화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탈리아. 지원이가 찾은 문화입니다. 자, 이탈리아는 원래 대표 음식들만 간단히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더 다양한 이탈리아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먹으러 가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가면 꼭 먹어야 되는 이탈리아 음식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탈리아에도 수제비와 만두가 있다고 하네요. 브루스케타와 크로스티니 치케티 사진으로 봐도 참 먹음직스럽네요. 피아디나 파니니 빵은 많이 들어본 것 같네요. 빵 사이에 이렇게 샌드위치 먹는 거. 라비올리. 그 다음에 뇨끼. 뇨끼도 감자 음식 아닌가? 수제비처럼 생긴 그런 음식이라고 하네요. 이제 요즘은 세계화 되어가지고 꼭 이탈리아 가지 않더라도 이런 이탈리아 음식을 먹을 수 있죠. 하지만 또 현지에 가서 먹는 이탈리아 음식은 또 다를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하는 문화는 중국의 문화인데요. 중국의 전통놀이 콩주. 콩주는 속이 빈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속이 비어있는 공중이 돌아가면 바람소리가 나고 묘기를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TV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그거를 콩주라고 하는구나. 잠깐 볼까요? 두 번째 보면 영상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통 놀이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패들렛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다른 친구가 어떻게 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하는 것은 내 의견을 다른 친구들한테 뭐 자랑한다 라는 것은 1차적인 이유이고요. 좀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더 나은 의견이, 더 나은 지식이 더 쌓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공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안 올린 사람은 반드시 올려주시고요. 다른 친구들의 찾은 문화에 대해서 댓글을 올리고 그 댓글 올린 거를 캡처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상점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문화와 타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입니다. 자, 보편적인 규범과 문화 다양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다. 자,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런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관용입니다. 관용. 자, 그럼 관용의 태도를 지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근데 다문화 수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와 다른 생각을 나와 다른 그런 가치관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관용의 정신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보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종교인들 있잖아요. 이슬람교에서는 특히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 회사에서 다니는데 회식할 때마다 삼겹살을 먹으러 자주 갑니다. 그렇죠. 근데 채소만 먹는다고 합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이 점이 좀 힘듭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외국인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고 교과서에 적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땡땡은 얼마 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인도 사람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다. 한국인 기자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자 그들은 음식을 손으로 먹으면서 음식의 풍미를 여러 감각으로 느끼고자 했던 전통 때문에 그렇다. 절대 더럽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자가 참 무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문화를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들 인도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무식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죠? 선생님도 어제 치킨을 먹었는데 치킨은 손으로 이렇게 살을 발라 먹어야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보고는 코로나19 시대에 위생관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내 기준에서 위생관념 없어 더러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질문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 무례한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와 다른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다와 다른 문화를, 타 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관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문화 절대주의. 문화 절대주의는 절대적 기준으로 문화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절대주의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문화 중심주의, 그다음에 문화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 우월성에 빠져서 자신에게 익숙치 않은 타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민족이나 인종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문화사대주의는 자기 문화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타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동경하여 자신의 문화를 업신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한글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한글은 너무 쉽다. 그래서 어려운 한자를 써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양반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또한 전형적인 중국 문화를 섬기는, 동경하여 우리의 한글이라는 정말 좋은 그런 글을 무시한 업신여긴 문화 사대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화 상대주의란 뭘까요? 자,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가 발생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각각 다르듯이 각 사회나 집단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를 인정하는 걸 말하겠죠. 자, 문화 상대주의를 통해 우리는 각각 다른 문화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밖에 나가보면 날씨도 좋고 정말 컬러풀하잖아요. 단풍철이라고 하죠. 근데 단풍도 좋지만 꽃도 많이 피어 있습니다. 요즘 가을꽃 하면 대표적으로 국화가 있는데요. 국화도 보세요. 노란 국화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정말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국화가 만약에 딱 노란색 국화 한 종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 노란 국화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빨간 국화, 빨간색 국화도 있죠. 요즘은 보라색, 다양한 꽃의 크기도 다 다르고요. 이렇게 다양한 국화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종류가 다 아름답고 예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 살아가기 때문에 더 그 문화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고 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201쪽입니다. 타문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학생 1, 2, 3의 대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온 문화가 미개한 것 같아. 나는 중동 지역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도 천으로 머리를 가리고 다니는 것이나 인도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것,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특정한 날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해할 수 없어. 그런 문화는 매우 비합리적인 것 같아. 학생이 나는 우리 문화보다 서구 선진국의 문화가 훨씬 우월한 것 같아. 예를 들어 선진국의 음식, 식사 예절, 공연 예절, 예술, 예의가 매우 세련됐어. 우리도 선진국의 문화를 배우고 익혀야 해. 3. 외국의 문화가 우리 문화와 달리
달라 어색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문화가 나름 의미와 가치가 있어. 또 문화는 그 지역의 사회와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각 사회가 지닌 고유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 자, 학생 1, 2, 3의 의견은 각각 문화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앞에서 배운 내용을 참고로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나는 누구의 연애를 지지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행동, 다른 의미인데요. 자,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는데 매우 무례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불쾌하게. 자, 그런 게 어떤 게 있나 볼까요? 자, 손가락으로 오케이를 표현하는 것은 프랑스에선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대요. 그러니까 오케이는 0으로 생각이 되는 걸까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하품은 사탄이 자극해서 하는 행동이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하지 않아야 된대요. 자, 이슬람 국가에서는 머리를 신성한 부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머리를 만지는 건 매우 불쾌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귀여울 때 쓰담쓰담 하죠.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자, 몽골에서는 집게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면 죽이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손가락질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분 좋아하지는 않죠. 근데 몽골에서는 죽이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니까 특히 더 조심해야겠네요. 자, 우리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다른 문화권에서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의 행동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는 다르게 해석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02쪽입니다. 보편 규범에 따른 문화 성찰. 보편 규범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일반적인 그런 규칙, 규범을 말합니다. 뭐 모든 사람이 생명 존중해야 되죠. 인간 존엄성 지켜줘야죠. 자유, 평등, 평화, 황금률 등 지켜줘야 되겠죠. 황금률은 뭐냐면 여기 왼쪽에 보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윤리관으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가르침인데요. 자, 우리 동양에서는 공자님이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라. 이게 예라고 했습니다. 역지사지도 이와 좀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경청을 받고 싶다면 나 또한 경청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생일 선물을 받고 싶으면 나도 생일 선물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이게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자, 각 나라마다 저마다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는 하지만 모든 문화를 똑같이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지켜온 문화라도 보편 규범에 어긋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겠죠. 자, 다음에 뉴스를 한번 볼까요? 부모가 인정하지 않은 상대와 교제나 결혼 등을 해 가족들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과 친척들의 여성이나 그 배우자를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살인. 네, 최근에도 이 명예살인 뉴스가 나와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3주? 2주 된 영아가 살해되었어요. 그 이유는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지금도 공공연하게 명예살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2015년 최근에도 987건이나 발생했다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이 명예살인은 인간 존엄성과 인권이라는 보편 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 외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 어린이를 심하게 노동을 시키는 행위 등 인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수 없고 비판받아 마땅하겠죠. 자, 선생님이 최근에 프랑스 육아 관련 기사를 봤는데요. 자, 프랑스 육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프랑스 육아를 지향하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너무 엄격하대요. 프랑스
부모는 자식들한테 예의를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밖에서 떼쓰거나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혼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손가락으로 막 손가락질도 막 하고요. 아까 어디서 하면 안 된댔지? 몽골에서 집게 손가락으로 손가락질하면 죽인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그 밖에서 막 울거나 이런 떼쓰기는 아이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거다. 절대 안 된다. 이거를 되게 강하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억압되어 있다. 그래서 아이의 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또 바라보는 관점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 나라의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되지만 그게 보편 규범에 어긋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요. 자, 그러면 타문화, 명예살인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나라 문화, 자문화 문화는 어떨까요? 자, 우리 문화 중에서도 보편 규범에 어긋나는 문화 없을까요? 혈연이나 지연을 중시하는 문화, 우리나라 특히 정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잖아요.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비리와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쵸? 정 때문에 낙하산 인사 이런 것들 또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남성 중심의 문화. 자, 우리나라 특히 또 이제 선생님 아버지 세대, 특히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남성이 중심이 되어서 여성의 평등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 규범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선생님 아버지가 지금 8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이런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쉽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 중심으로 막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식들이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또 상처받고 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형성되어 남성 중심주의 그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점이 좀 안타까운데 서서히 옛날보다는 선생님 아버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이 바뀌었죠.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점점 양성 평등의 문화가 형성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 우리 문화에 대한, 우리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친 자문화 중심주의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건 좋지만 우리 것만 좋고 다른 나라 거는 미개하다, 배척하는 이런 태도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혈통만을 강조하는 문화 있죠? 특히 우리 민족은 단군의 단일민족의 후손으로서 단일민족이다. 고유한 혈통을 유지해왔다라는 이런 혈통을 강조하는 문화 또한 이 다문화 사회에서는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이민족의 침략을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이라고 정말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좀 딜레마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단일민족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가 사용을 지양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라 해도 보편 규범에 근거해서 본다면 또 성찰해야 될, 비판받아야 할 것들도 있겠죠. 또 바뀌어야 될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문화 중에서 좋은 것들이 있다면 이어나가고 나쁜 게 있다면 바꾸고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 이거를 4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온고지신이라고 합니다. 온고지신. 자,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 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설명해 줄게요. (203쪽) 여성은 운전을 금지한대요. 어머나 세상에 21세기에 이런 나라가 있다니. 자, B나라는 여성이 운전할 수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여성의 운전을 금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 나라 정부는 여성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지 않음으로써 여성이 운전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이 나라 여성들은 자유롭게 운전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20년도 넘게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 1990년에 여성 50명이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통해
여성 운전 금지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하루 동안 감금되었다가 풀려났는데 여권은 모두 압수되었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또 그들의 남자 가족들은 6개월 동안 출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자, 비나라 여성 운전 금지 문화는 존중해야 할까요? 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보편 규범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한 국내외 문화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1번 질문을 존중해야 될까요? 존중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과 관용구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자, 본래의 뜻은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제쳐놓고 떠들고 간섭하면 집안이 잘 안 된다는 건데요. 자, 뭐가 문제일까? 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인권 감수성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남성 중심주의죠.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바꾸는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자가 너무 알아도 팔자가 세다.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다. 원님 덕에 나발분다. 자, 오늘 패들렛 과제는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 어렵지 않겠죠? 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명. 그렇지만 우리 문화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성찰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시민이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